근데 공부 되게 못했는데 한 400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부를 그렇게 못했는데 친구들이 진짜 지독하다고 무섭다고. (357명인가) 중에 뒤에 운동부가 둘이 있어가 끝에서 지가 했다 하더라고요. 지가 실제 꼴찌지. 아, 안 되겠다 마음을 탁 먹고 그때부터 이제 출발해가 한 것이 오늘의 결과를 내었습니다. 눈에 피가 나는 거 처음 봤어요. 서울대학교 사범대 앞에서 공부의 달인을 기다리는 제작진. 송시복 학생이세요? 와, 지금 이제 국어교육과에 국어교육 사범대학교. 네, 사범대.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되세요? 290점, 300점 만점에 290점으로 수학 2개, 그리고 사회문화 하나 틀렸습니다. 총 3문제 틀린 네, 거예요? 네. 와. 캬, 놀라운 성적은 입학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시복 학생 방이에요? 네, 맞아요. 이건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왜 장학금 받은 증서예요. 전교 꼴찌가 서울대 장학생이 된 그 비결 궁금합니다. 무작정 시작했을 때는 진짜로 이제 이런 연습장 하나를 사서 그냥 다 적었어요. 역사 교과서 내용들을 계속 다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 과목 국어, 수학, 영어는 사실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나 사회나 뭐 암기 과목들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해서 어떻게 성적을 올려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특히 국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국어 교육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을 모르니 일단 암기 과목 위주로 외워서 성적을 올려놓긴 했는데 문제는 기초가 없는 영어였습니다.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였던 수준이라 보고 또 보고 공부해서 읽는 건 어느 정도 됐다 싶었지만 Kevin, have you picked a movie for us to watch tonight? 관건은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였죠. 영어 문장이 모스 부호처럼 들렸던 그 시절. 듣기를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영어 공부를 했을 때 단어 같은 것들은 사실 그냥 외우고 지문 같은 것들은 계속 충분히 많이 보면 되는데 듣는 거는 계속 들어도 막 확인하기 실력이 늘진 않더라고요. 옆에 발음기로 두거나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다 찾아봤었어요. 성적 올리는 비법 이건 대공개. 제가 고등학교 때 풀었던 국어 문제집들인데 다들 하는 말 있잖아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읽고 지문을 풀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은 1문단을 먼저 읽어봐요. 고전역학에 대한 지문이구나. 아,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또 의미를 하는구나. 핵심을 먼저 파악하고요. 이 지문을 읽는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기억에 대한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가 27번이죠. 내가 이렇게 딱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근데 그 다음 문단에서 나오는 게 양자 컴퓨터죠. 양자. 근데 양자 컴퓨터에 대한 문제가 바로 다음 문제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다 읽고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1문단이 꼭 문제 보고 2문단이 꼭 문제 보고 3문단이 꼭 문제 보는 게 그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복잡한 단어 외우는데 시간 보내는 영어는 어떻게 하나요? 어원을 활용해서 단어를 외우는 거거든요. 뒷빛이라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뜻이 좌절인데 네, 여기서 D는 부정, 약간 포기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앞에 있는 D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뜻일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건 좌절이겠다 라고 이런 어원을 활용해서 단어를 외운 다음에는 제가 딱 수능장에 가서 모르는 단어가 생겼을 때는 이제 이런 D나 아니면 부정을 뜻한 in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자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은 반복으로 채웠던 달인. 지독하게 공부하고 명문대에 진학했으니 그 해방감을 누릴 법도 한데 지금은 손에서 펜을 놓지 못합니다. 고3 때는 하루에 공부는 한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학교 다니면서 10시간, 11시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 빼고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밥 먹었어요. 계속 굶고 밥 먹으니까 잠이 오고 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좀 간절했어서 선생님들한테 늘 교무실 가서 질문하고 선생님들은 맘볼 때마다 시복이 와가 질문에 딱 하고 철저하게 학교 안에서 자신의 순수한 노력으로 선생님들을 가장 잘 활용한 그런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학교에 불이 꺼지면 선생님마저 귀가하시면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11시 이후에는 딱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은 이제 들어가면 다 자면 깨우니까는 학교 근처에 편의점이나 그 햄버거집 그런 데는 사실 24시간 하는 데도 많아서 그렇죠. 거기를 가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해다 막좀 이래 내려가고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생각했지 애들 지금 공부에 그만큼 신경 쓸 여가가 없었어요. 그래가 그때부터 그래요. 중단 때 보면은 공부밖에 안 해요. 낮에 친구도 안 만나고 낮에도 안 하고 계속 집에 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그때부터 그래 되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지가 고생했던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해준 것도 없는데 지 혼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대견했어요. 부모님도 믿을 수 없었던 달인의 드라마틱한 성적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모교로 갔습니다. 운동부 빼고 꼴찌나 다름없었던 400등권에서 한순간에 195등으로 급상승. 그 다음 시험에선 195등에서 일자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성적 상승의 정체기가 올 법도 한데 바로 전교 4등을 찍는 기적. 졸업할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에서 1등으로 졸업한 학생입니다. 바닥에 있는 녀석이 그 정도 15기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정말 큰 기도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직까지 이제 자기가 노력만 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전교 꼴찌도 해봤고 전교 1등도 해봤거든요. 공부를 하든지 다른 걸 하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바닥의 좌절과 정상의 환희를 모두 겪어본 사람. 모두가 어렵다고 고개를 저을 때 자신을 믿고 기어코 이뤄낸 달인 같은 사람이 더욱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